안녕하세요, 도로그의 열스입니다. 지난 시간 PC 조립을 위한 부품 소개 쭉 진행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 부품들 이용해서 실제 PC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 몇 년 사이 PC에 대한 관심을 조금 놓고 살다 보니까 약간 커말못이 된 부분이 없지 않은데, 이유가 오버클럭을 위해서 메인보드를 Z170 보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에즈락 B150M 제품을 샀었죠. 그래서 준비한 에즈락 Z170 익스트림 4 보드예요. 실질적인 조립은 얘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조립 시작해보도록 하죠. 보통 최근에 나오는 케이스 대부분이 좌우면 이런 커버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에 2개, 아래에 2개 이런 식으로 손으로 풀 수 있는 나사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다 해지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일단 나머지 3개는 다 해제를 했고요. 얘는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나머지를 빼낸 다음에 위에 커버를 이런 식으로 열어주면 돼요. PC 조립을 위해서 저는 가장 먼저 한 부분이 바로 파워 설치였어요. 케이스의 상단 내지는 하단에 이렇게 보통 자리를 하게 되는데,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리만 딱 잡고 나사만 조여주면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PC 조립 전체를 따졌을 때도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파워에서 나오는 케이블 정리예요. 케이블 정리. 케이블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 냉각시 이 케이블들이 좀 번잡하게 이렇게 퍼져 있으면 효율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 내부 공기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냉각에도 좀 효과적이라는 거. 설치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여기 보이시죠? 케이블 타이들. 케이블 타이만 좀 적절히 잘 사용해서 부분 잘 묶어주기만 해도 이렇게 케이블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점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인보드를 설치를 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메인보드 설치 전에 이미 메인보드 위에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등등 다 설치를 하고 마지막에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위치시키곤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인보드를 먼저 자리를 잡게 하고 그 위에 이제 CPU랑 그래픽카드, 메모리 등을 설치를 해요. 이거는 개인적인 스타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조립 전에 호환성 여부는 무조건 따져봐야 된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품 호환성은 내가 아무리 좋은 CPU를 사도 메인보드가 너무 세대에 뒤처져 있다 보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다 따져본 다음에 부품을 구입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바로 조립을 할게요. PC 외부 확장 부분, USB, 랜선, 그래픽카드 등등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은 케이스 밖으로 빠져줘야 되거든요. 이때는 함께 동봉되어 있는 얘를 이용해서 먼저 자리를 잡아주고, 자,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만큼 잘 넣어주면 돼요. 외부 단자 위치는 잘 확인해서 맞춰줘야 되겠죠. 케이블 다 확인을 하고, 자, 메인보드는 외부 포트 그리고 케이블을 어느 정도 신경 써서 자리만 딱 잡아주면 케이스와 메인보드를 고정하기 위한 이런 나사 홀들이 다 맞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런 식으로 보드에 따라서 나사 개수도 좀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맞게 돼 있으니까 여기만 나사를 조여주면 돼요. 메인보드 고정 작업을 완료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파워에서 나와 있는 이런 케이블들 있죠.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케이블들을 메인보드에 부착을 해주면 돼요. 되게 이런 포트가 어느 정도 모습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USB 3.0이라고 적혀 있죠. 포트를 보면 되게 다 비슷하게 위치도 다 비슷해요. 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돼요. 얘도 보이시죠? 얘도 다 이렇게 정해진 자리에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 꽂아주기만. 자, 대략적으로 메인보드에 꽂아야 되는 케이블들을 다 꽂아줬어요. 그리고 케이스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케이블들도 다 이렇게 꽂아줬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 생각되면 이런 가이드들이 메인보드에 전부 다 동봉돼 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뭐 LED 파워 리셋 버튼들이 다 어디에 꽂혀야 되는지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조립에 나서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은 CPU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메인보드에 보면 되게 이런 플라스틱 커버로 덮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부분이 바로 CPU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CPU가 자리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CPU를 이렇게 꽂아주는 건 아니고 옆에 있는 레버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들어주면 쇠로 되어 있는 커버가 열리면서 CPU를 넣게 되는 부분이 나와요. 인텔 6세대 i7 6700K고요. 제가 종전에 한 차례 조립을 하면서 써멀 그리스를 한번 이렇게 발라준 거거든요. 쿨러와의 열 전도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액체들을 발라주는 거예요. 얘를 자, 이렇게 넣게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누르지 않아도 자리를 딱 잡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위에 홈이 있고 아래에는 홈이 없고 이것만 맞춰주고 그냥 놓기만 해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아까 했던 과정들을 반대로 해주면 돼요. 이 위에다가 쿨러를 입혀줄 거예요. 저는 인텔 6세대 i7 6700K 버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사제 쿨러를 달아줄 거고요. 일단 쿨러 조립부터 하고 올게요. 그럼 이제 CPU 위에 장착될 쿨러를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서머랩의 제품을 선택했고요. 물론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모양새 그리고 각기 다른 뭐 소음이라든지 약간의 그 성능 차이들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시고 여기 보시면 설명서가 들어있거든요. 설명서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유가 쿨러를 장착을 할 때 이런 플레이트라든지 나사 이런 스마트 클립 같은 것들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홈이 들어가 있느냐 나와 있느냐 이 방향에 따라서 메인보드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잘 따라해 보시고요. 일단 얘는 제가 바로 저도 설명서를 보고 지금 바로 조립을 해볼게요. X자 모양으로 설명서대로 그냥 클립만 끼우고 나사만 조아준 것 뿐이에요. CPU가 요 사이에 들어가고 백플레이트라는 이 부품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고정을 해 줄 거예요. 자, 이제 CPU와 쿨러 연결을 위해서 만들어둔 이 백플레이트를 정해진 방향으로 맞게 넣어주면 돼요. 자, 백플레이트를 설치하고 이렇게 네 군데 튀어나와 있는 나사 보이시죠? 여기에 맞춰서 꽂아주고 얘 역시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네 군데 맞춰서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되죠. 얘도 너무 세게 돌리게 되면 CPU에 충격이 갈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고정이 됐다 싶으면 그만 돌려주는 게 좋아요. 자, 쿨러 고정까지 완료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쿨러 팬이 돌 수 있도록 여기 위에 보면 CPU 팬이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얘를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CPU 그리고 쿨러까지 모두 조립이 완료가 됐어요. 자, 다음으로는 메모리 삼성 DDR4 8기가짜리 2개. 여기 보시면 총 4개의 슬롯이 있어요. 메모리를 넣는 자리고 가장 윗부분에 이런 레버가 있는데 위아래로 제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열어준 상태에서 메모리를 슬롯에 맞게 꽂아줘요. 꽂아주고 자, 아래에 이렇게 넣으면 딱 소리가 나는데 위를 누르게 되면 자, 아래와 동일하게 딱 소리와 함께 레버가 알아서 내려가서 메모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래에 맞춰서 일단 아랫부분을 먼저 끼울게요. 2개 모두 고정이 됐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그래픽카드. 저는 포카리 GTX 1070의 EMTEC 휴제 제품을 사용할 거고요. 메인보드에 보시면 아래에 아까 메모리 끼운 슬롯하고 비슷하게 생긴 슬롯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그래픽카드를 설치를 하면 되는데 아랫부분에 맞춰서 끼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음에 이 자리를 어느 정도 맞춰보고 이 부분을 열어서 자리를 잡고 고정을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대략 이 부분에 고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막혀있는 부분, 이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얘를 열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나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만 풀어서 열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다른 자리로 위치시키고 여기는 일단 막아둘게요. 꽂아보면 고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아까 나사 부분 있죠? 나사 부분을 다시금 조여줄게요. 자, 조여주고 얘도 동작을 하려면 전원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전원을 공급하는 단자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자, 이렇게 꽂고 나머지 하나도 자, 이렇게 전원 연결까지 완료를 했어요. 자, 다음은 하드디스크 연결을 할게요. 저는 삼성 850 프로 256기가 제품을 쓸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케이스들은 되게 다 이런 스타일이던데, 자, 이런 식으로 하드를 넣을 수 있는 트레이가 다 있어요. 자, 이렇게죠.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바깥으로 빼고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뒤를 보면 나사를 조여주는 자리가 딱 맞게 나와 있어요. 네 군데. 얘를 조여서 트레이를 넣은 다음에 파워 그리고 SATA 케이블만 연결해주면 돼요. 바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네 군데 다 나사로 조여줬어요. 그 다음에 트레이에 맞게 넣어주고, 하드디스크 뒷면을 보면 얘도 케이블 연결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되게 전원 케이블을 보면 모양이 맞게끔 되어 있는 녀석들이 다 있어요. 맞춰서 전원을 연결해주고, 나머지 한 부분은 바로 메인보드와 연결되는 SATA 케이블을 연결해주는 거예요. 되게 SATA 케이블은 하드디스크나 내지는 메인보드에 동봉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잘 찾으셔서 이렇게 딱 꽂아주시고, 앞면에 그래픽카드 아랫부분에 있는 SATA 포트라고 있거든요. SATA 포트에 맞춰서 나머지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하드디스크 내지는 SSD 연결도 완료가 돼요. 그런 다음에 케이스를 잘 닫아주시면 되겠죠. 제 채널에서는 PC 조립이 처음이죠. 예, 처음이고 지금 카메라 앵글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B150M 보드로 조립을 한번 싹싹싹 다 했었어요. 과감하게 제가 Z170 보드로 바꾸면서 종전 영상은 다 폐기를 하고 새로 조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다시 조립을 시도한 거였어요. 쉽지 않네요. 개인적으로 PC 조립에 한번 도전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방법들 참고하셔서 시도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막 완료된 이 PC 가지고 오버클럭, 오버워치 등등 여러가지 테스트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열수였고요. 그럼 안녕!